안녕하십니까. 이준호의 돈 버는 부동산 이준호입니다. 오늘도 도시화공간 곽창석 대표와 같이 나왔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곽 대표님, 요쯤 되면 상담 많으시죠? 지금 또 한참 시기가 정말 막 혼란스러울 것 같아요, 일반 소비자들은. 저는 뭐 늘 상담이 많은데 요즘은 뭐 주로 어떤 상담이에요? 요즘 상담은 뭐 주거복지 로드맵이나 예, 예. 뭐 양도세, 중과세나 뭐 이런 거 나온 후에 사야 되느냐 아니면 지금 사야 되느냐 이런 상담 많고요. 뭐 기본적으로는 자산 포트폴리오죠. 그러면 재산을 이렇게 어떻게 정리해야 될 거냐. 좋습니다. 제가 그 역할 A입니다. 네. 곽 대표님, 제가 이 정부에서 지금 주거복지 로드맵도 나오고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도 이제 통과되면 시행될 텐데 지금 부동산 사야 되는 게 맞습니까? 좀 기다렸다 사는 게 맞습니까? 주거복지 로드맵은 별다른 게 없을 거로 대출 봐요. 관련이잖아요. 대출은 뭐 이미 가계부채 대책에서 많이 나온 거고, 예. 이미 신 DSR 적용하겠다고 얘기를 예. 한 거니까 큰 건 없고, 양도세, 중과세는 저는 통과될 거로 보거든요. 예, 저도요. 예, 그렇게 보면은 지금 중과세 시행하기 전에 중과세를 이제 시행한다는 발표, 국회 통과되기 전에는 예. 팔 수 있는 거는 팔아서 정리하는 게 맞고요. 예. 그 다음에 돈을 좀 들고 있다가 예. 중과세 통과되면은 그때는 제가 볼 때 좀 떨어질 거로 봐요. 그럼 제가 지금 돈이 한 4, 5억 정도 있는데 예. 그러면 예를 들면 통과가 연말에 되지 않겠어요? 연말을 넘기지는 못해요. 그렇죠. 그럼 예. 통과되면 내년 1월부터는 이제 매물이 조금 가격이 좀 떨어진다는 얘기죠. 그럼 예. 그때 살까요? 어떻게 할까요? 사는 거는 그 중과세 통과된 이후에 예. 사는 게 나아요. 예전에 2003년도 말하고 지금 상황이 비슷하거든요. 예. 3년도 말에도 이제 중과세 국회에서 통과되니까 그때도 양도세 회피성 매물들이 좀 나왔어요. 예. 근데 그때는 이제 다 안 사고 그랬는데 제가 기억하기로 그때 2003년 12월 말에 내년부터 그러니까 2014년 1월 1일부터는 예. 중과세가 시행된다고 하니까 12월 30일 날 계약하고 12월 31일 날 잔금하고 하는 건들이 있었거든요. 예. 이제 그런 물건들은 이제 싸게 살 수 있는 거니까요. 예. 그러면 제가 지금 강남에 집이 하나 있는데 그러면 투자 물건으로 만약에 들어간다면 어느 쪽으로 움직이는 게 낫겠습니까? 이제 1주택으로 갈 거냐, 예. 아니면은 1주택 플러스 알파. 임대사업자를 내야 될 것 같아서 임대사업자를 지금 고려하고 있거든요. 임대사업자를 낼 거면은 강남권에서 구입하면은 임대사업자 요건에서 많이 빠집니다. 그렇죠. 금액이. 기준시가가 예. 6억 초과이고. 예. 근데 지금은 좀 극단적인 선택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은데. 그래요? 어떤 거 할까요? 중공공 임대로 등록하고 가거나, 예. 이제 10년 아예 양도세 장기로. 면제 예. 이렇게 가거나, 아니면은 그렇게 좀 그 대형이라든가 그 공시 가격이 높은 것들 이런 것들은 아예 임대사업 등록을 하지 말고 다주택으로. 예, 그냥. 다주택으로 전세에 놓고 가거나. 근데 이제 이건 성향 따라 달라요. 그렇죠. 좀 보수적인 성향이다. 난 이렇게 배짱이 크지 않다 그러면은 이제 일시적 2주택으로 가시는 게 맞아요. 3년 이내에 다시 팔 수 있는 어떤 요건이요? 예, 그렇죠. 이제 1주택이시면은 한 채 더 사서 3년 내에 기존 그걸 팔고. 주택을 처분하는 이런 방식이고, 그 다음에 또 이제 1년 후에 하나 사서 또 3년 내에 하나를 팔고. 그런 방법이 있겠네요, 진짜. 한시적 2주택. 일시적 1세대 예. 2주택을 계속 이제 지속적으로. 이제 상승장에서는 보통 1주택으로 가는 것보다 그렇게 가는 게 이제 수익률을 높일 수 있는 방법이죠. 좋습니다. 이제 다시 역할을 같이 전문가로 돌아왔습니다. 자, 오늘 주제가 올 겨울에 사야 할 부동산입니다. 올 겨울에 사야 할 부동산. 겨울은 늘 춥습니다. 몸과 마음이 춥고 괜히 춥습니다. 여러 가지 대책들 나오면 어떤 걸 사야 할까요? 저는 이제 늘 그 시기에 사야 될 부동산을 알려주는 역할을 하고 있는데요. 그렇죠. 보통 연말, 말하자면 12월, 1월이 거래량이 가장 적습니다. 예. 연중에 보면. 그 중에서 특히 1월 중순경이 가장 추위도 강하지만은 거래량이 가장 적어요. 예. 그래서 그때가 이제 타이밍이고, 이번에 이제 그 파리 대책으로 인해서 내년부터는 여러 가지 시장 환경이 바뀌거든요. 예. 이제 중과세가 시행이 되고 이러면은. 분양권 중과세도 1월 1일부터죠.
그렇죠. 예. 그런데 이제 그렇게 시행이 되면은 문제는 지금 사서 뭐 차익이 남아도 3분의 2는 세금으로 낸다고 봐야 돼요. 그렇죠. 장기 보유 공제 없고 또 기본 세율에다 가산세 10% 20% 더하면은 예. 거의 세금으로 빠져나간다고 봐야 되니까 이제 그 포커스를 내가 차익을 많이 남긴다는 쪽으로 생각해 보면은 오히려 투자를 안 하는 게 나을 수도 있어요. 그렇죠. 그런데 그런 논리적인 사고가 장기적으로 시간이 지나놓고 보면은 오히려 그냥 잘 모르고 한 사람보다 결과가 나쁠 수가 있어요. 맞습니다. 이 중과세가 계속 유지되는 제도는 아니거든요. 예. 그래서 이런 중과세가 있을 때는 늘 중과세 때문에 예. 이렇게 공급이 부족해지고 또 전세가 월세가가 오르는 경향을 네. 앞으로 띠게 될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전세를 끼고 주택을 이제 구입하는데 목적을 어떻게 두셔야 되냐면은 예. 그래 그럼 차라리 이번 기회에 내가 좀 집을 한 채 더 사서 네. 노후에 그 집에서 월세를 받는 네. 이런 전략으로 말하자면 지금 사야 될 주택 또는 아파트는 노후 대비 월세가 나올 수 있는 주택을 지금은 전세를 끼고 사자는 거죠. 전세가율이 높은 상태니까. 그러면 올 겨울에 사야 할 부동산의 지역을 얘기하신 게 아니고 그 성격을 얘기해 주신다는 그렇죠. 얘기죠. 그런 성격을 얘기한 거고 또 뭐 종류로 본다면은 그동안 수요에 비해서 공급이 적었던 걸 아무래도 중대요? 맞는 거고요. 예. 그 다음에 아무래도 일자리가 새로 생기는 지역에 사는 게 맞는 그렇죠. 거고요. 예. 그 다음에 이제 월세가 나올 수 있는 교통, 월세는 또 교통하고도 많이 그럼요. 관련돼 있거든요. 그런 걸 사는 게 현재로서는 맞는 거고. 그 다음에 시기적으로는 아무래도 이제 중과세가 시행되면은 중과세 이후 시행일자가 4월 1일부터니까요. 예. 그 이후하고 지금하고 그 세금 차이가 상당히 많이 납니다. 그렇죠. 장기보유 특별공제 30%에다 가산세 10% 20% 하면은 양도 차익에 대비해서 40~50%씩 차이가 나거든요. 그래서 이런 회피성 매물들을 골라서 사는 게 맞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아주 장기적으로 보면은 뭐 한도 끝도 없어요. 근데 사실 이제 투자라는 게 경기 사이클하고 맞춰서 들어가야 된다고 봅니다. 맞습니다. 경기가 계속 한 뭐 17년, 18년에 한 번씩 변동되고 있기 때문에 이번 사이클에서 이제 어느 정도는 정리를 할 수 있는 팔고 나갈 수도 있다는 생각을 늘 가져야 되니까 그래서 아주 장기적으로 뭐 20년씩 보고 이렇게 너무 외곽을 사는 건 별로 좋지 않지만은 현재로서 봤을 때는 참여정부 때 경험을 비춰봤을 때 먼저 핵심 투자 지역들이 오르고 강남 같은 지역들이 오르고요. 또 이제 시간이 지나놓고 보면은 공급 부족 때문에 외곽죠. 결국 외곽이 오르거든요. 그래서 이번에는 이게 투자금이 적게 드는 외곽 지역들 중에서 이렇게 그 서울처럼 출퇴근이 쉬운 곳들이 있어요. 그런데 아직 가격이 안 오른 곳들이 있습니다. 교통이 원체 좋으니까요. 그래서 이 특정 지역을 얘기하는 거는 또 지역 그렇죠. 띄우기가 될 수 있기 때문에 뭐 얘기는 안 하지만 시장이 많이 반응하던데요. 곽 대표님 어디 얘기하면 사람들이 많이 가시던데요. 그러니까요. 어떤 지역 특정 지역을 얘기하면 그 지역에 매물 몇 개 없는데 그게 왜곡되는 거예요, 곽 대표님 때문에. 그러니까 제가 그런 경험을 많이 갖고 있습니다. 뭐 이렇게 지역을 얘기했다가 그 지역이 오르면은 뭐 너 사놓고 하는 거 아니고 이런 얘기도 그런 거 전혀 없습니다. 자, 좋습니다. 뭐 끝날 시간이 되는데 제 개인적인 거 하나 여쭤볼게요. 제가 뭐 저도 이제 곽 대표님은 이제 보통 본인들이 좋아하는 거 사지 않습니까? 저도 전문가니까 저는 이제 역세권 9호선 라인 쪽에 다세대를 몇 개 사놨거든요. 뭐 오피스텔하고. 근데 임차인이 먼저 나갔어요. 이사 때문에. 근데 내년에 5월이 만기인데 미리 나갔어요. 근데 지금 일시적으로 그 전세를 맞추기가 힘들어요. 전세가 지금 이 날씨만큼 추운데 전세는 어떻게 봄 되면 풀리겠습니까? 날씨처럼? 전반적으로 내년 봄이 되면 전세가 이제 서울은 풀릴 거예요. 외곽 지역에 뭐 화성이라든가 시흥이라든가 입주가 많은 데들은 좀 시간이 오래 걸릴 거고요. 이제 특히 이제 방화동 같은 곳은 아무래도 김포, 한강, 신도시 쪽에 입주량이 좀 있다 보니까 별로 많이 빠져나가기 때문에 그런 건 있는데 지금 상황은 파리 대책이 대출 규제가 강한 상황입니다. 맞습니다. 대출 규제한다는 의미는 아무래도 집주인 입장에서는 은행에서 돈을 못 빌리니까
전세로 물건을 놔서 네. 세입자한테 돈을 꾸는 형태가 되다 보니까 일시적으로 이런 거고. 저는 처음부터 전세 놨거든요. 단기 임대 4년. 그건 개인 얘기고 제가 얘기하는 시장 전체로 봤을 때 마치 IMF 때 전세 가격이 서울 아파트 전세가 많이 빠졌었죠. 30% 떨어졌는데 예, 맞아요. IMF 들어섰다고 해서 갑자기 입주량이 늘어나거나 그런 게 아니에요. 예. 근데도 30%가 빠졌다는 거는 그만큼 이제 대출 금리라든가 아니면은 그 IMF 때 대출 자체가 안 됐었거든요. 그렇죠. 대출이 안 되면은 어쩔 수 없이 집주인들은 자금 확보를 전세를 나서 할 수는 그렇죠. 없어요. 지금이 그런 상황이에요. 물량이 일시적으로 많아진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전세로 공급되는 나오는 물건들 우리가 월세나 전세는 대체 관계 있잖아요. 예. 월세를 놓을 수도 있고 전세를 놓을 수도 있는데 지금 시기는 월세 놨던 것조차도 돈이 필요하니까 예. 전세로 돌리는 물건이 많은 거예요. 나중에 시간이 지나서 다시 전세난이 좀 심해지면은 반대로 됩니다. 내가 이거 뭐 전세 나서 뭐해? 예. 월세로 돌리는 물건이 늘어나는 시기에 전세난이 가중됩니다. 그렇죠. 그러면 그 저희 세입자한테 내년 봄에 빼주면 되겠네요, 저는. 네, 그럼 될 겁니다. 알겠습니다. 자, 오늘 이 중에 돈 버는 부동산, 올겨울에 사야 할 부동산, 이거는 뭐 노후 대비 그 월세로 전환할 수 있는 지역, 상품을 골라라. 그리고 그 지역은 일자리가 창출될 수 있는 지역, 그리고 지금 그 수급 불균형이 이루어졌던 공급이 월등히 적었던 지역을 뭐 예를 들면 이건 뭐 오픈해도 되니까 중대형이 예전에 그 2007년 8년 한 33%까지 중대형이 공급됐었죠. 85 전용 85제곱미터 초과를 중대형이라고 본다면은 뭐 2007년 8년 이럴 때는 35에서 한 37% 정도씩 공급돼서 너무 많이 공급됐어요. 그게 지금 2014년 이후로는 거의 한 2%대 3%대 2016년 통계가 7%로 나오고요. 7%. 2017년 아직 안 지나갔으니까 모르지만 5%대로 떨어져 있을 거예요. 이건 이 수급 불균형을 노려서 투자라는 이름으로 들어가도 전세를 끼고 이제 들어가는 이런 것도 괜찮다 이렇게 조언하시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잘 들으셨죠? 저희는 또 다음 시간에 좋은 주제 갖고 찾아뵐 거고요. 날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완전히 겨울이 됐습니다. 감기 같은 거 절대 걸리지 마시고 오래오래 저희랑 시청하시고 저희한테 의견 주시고 또 질책도 해주시고 그래 오래가는 프로 거듭날 것 같습니다. 다음 주 이 시간에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